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2012년 해외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한 한 가지 실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이돌, 드라마 등을 통해 세계 각국 청소년의 문화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던 한류가 과연 몇 년이나 지속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던 것인데요. 5년 이내에 끝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9%, 이미 끝났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11%나 되었습니다. 특히 일찍이 한류 열풍이 불고 있던 중국과 일본에서는 80%의 응답자가 이미 끝났다 혹은 5년 내에 끝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보여 우리에게 위기감을 심어주었죠. 하지만 이들의 저주 섞인 예측은 전혀 틀렸다는 것이 최근 전 세계에서 보란듯 증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은 이제 한류라는 것을 넘어서 아예 세계를 주름잡는 또 하나의 주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은 21세기의 라이브 에이드라 불리는 자선 공연 2021 글로벌 시티즌 라이브가 열려 동시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이 공연은 세계적인 팝스타들이 나서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문제, 빈곤 등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뜻을 모으자는 취지로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인 공연을 펼치고 그것을 지구 어디에서도 무료로 볼 수 있도록 생방송한 무대인데요. 이 행사의 첫 주자는 한국의 자랑스러운 팝스타 BTS로 대한민국 서울의 상징인 숭례문을 뒤에 두고 코로나가 촉발한 상실의 시대에 웃음과 희망을 잃지 말자는 뜻을 담은 Permission to Dance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세계적인 행사의 첫 무대를 장식했다는 것은 2021년 현재 글로벌 트렌드를 대표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에 BTS의 공연이 갖는 의미는 매우 컸죠.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류에 반감을 지니는 네티즌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의 한류 팬들, 한국인들을 벙찌게 만든 공연이 있었는데요. 21세기 들어 가장 성공한 레전드 밴드 중 하나라 불리는 영국의 전설적인 그룹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이 자신의 무대 도중 한국어로 노래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BTS가 선물한 개량 한복을 입고 무대에 섰기에 그의 공연이 끝난 직후 SNS에서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마치 BTS 제8의 멤버를 본 듯하다라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죠. 콜드플레이는 지난 4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의 인천공항에 깜짝 등장하여 전 세계 팬들을 놀라게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은 신곡 Higher Power를 발표했고 이 영상에는 한국현대무용단의 앰비기어스 댄스 컴퍼니가 콜드플레이와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장면이 나왔기에 국내 네티즌들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에 깜짝 놀라는가 하면 콜드플레이가 단지 이것 때문에 내한한 것으로 이해하고 말았는데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9월 24일 콜드플레이 유튜브에는 또 하나의 깜짝 타이틀이 공개되었습니다. My Universe라는 타이틀을 지닌 이 곡은 현재 기준 유튜브 인기 급상승 음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곡의 도입부부터 나의 우주라는 한글로 뮤비의 시작을 알립니다.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알고 보니 약 1년 전 콜드플레이는 BTS로부터 콜라보 제의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라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하루라도 빨리 콜라보를 진행하고 싶어 했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콜라보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더 미룰 수 없었던 콜드플레이는 한국에서의 2주간 자가격리를 감수하고서라도 BTS와 콜라보를 하겠다며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이때 한국현대무용단과의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BTS와의 곡 작업도 비밀리로 진행했던 것이었죠. 단순히 멋있음, 트렌디함이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촉발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소원, 그리고 점점 극단적으로 치닫는 인종 간, 계층 간의 갈등 속에서 사람들 간의 사랑, 진정한 나를 아끼는 법 등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일깨워주는 BTS의 메시지는 문화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문화를 주도하던 대세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큰 감동을 안겨다 주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 세계인에게 경종을 울린 것은 비단 BTS의 노래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 전 세계에 새로운 신드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그동안 세계에 알려져 있지 않았던 한국적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람 불가로서 잔인하고 자극적일 것만 같은 이 드라마에 어떻게 한국적 가치라는 게 담겨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깍두기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한국 어린이들이 놀이문화 속 소외되는 아이를 배려하기 위한 독특한 역할 깍두기가 나옵니다. 동네 아이들끼리 나이를 가리지 않고 놀았던 문화 특성상 다 함께 한 가지 놀이를 하고자 하여도 그 놀이의 룰을 잘 모르거나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신체적 능력이 다소 뒤처지는 아이는 반드시 그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아이들도 함께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깍두기라는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술래잡기에서 한 번 잡히는 것을 허용해 주어 목숨을 늘려준다든지, 다른 아이들은 산 밖으로 나가면 죽는 지역에서 깍두기만큼은 깽깽이 혹은 한발 뛰기로 움직인다면 산 밖에서 이동도 허용해주는 등의 규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소 뒤처진 아이에게 어드밴티지를 주는 밸런스 패치를 통해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문화를 가졌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 그저 하나의 추억으로 잘 떠오르지도 않는 기억의 파편으로 남아있던 것이었는데,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통해 이 이상한 규칙을 들은 세계인들은 이것이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라며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옆나라 일본에서는 충격 그 자체라고 평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좁은 해협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나라임에도 한국과 일본은 이렇게까지 문화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배려와 공생, 화합이 문화의 골조를 이룬다면 일본은 본질적으로 구분, 따돌림이 골조를 이룬다고 할 정도로 서로에게 무관심하며 배신과 공격이 난무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크게 화제되고 있는 사건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의 마치다시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동급생에게 사이버상으로 따돌림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나가게 만들어 평균적인 학습 성취도 수준을 낮췄다는 부작용도 있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한국에서는 수차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함께 노는 무리만 만나서 놀다 보니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본의 가해자들은 정말 악독하게 학교에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약자를 괴롭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6학년 피해 학생은 다른 동급생들로부터 태블릿의 채팅 기능을 통해 하루 종일 기분 나쁘다, 진심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저주 섞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나눠준 태블릿은 초기 비밀번호가 12345678구로 모두 동일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계정에 무단으로 로그인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복수의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의 아이디에 로그인하여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아이에게 욕설을 보냈는지 보고 낄낄댔고, 심지어 피해 학생의 아이디로 다른 학생에게 온갖 욕설과 이상한 사진들을 보내어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피해 학생은 나는 너희들의 장난감이 아니야 라는 호소를 유서에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었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것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본인들의 잔악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일본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일본의 네티즌들은 옆나라 한국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서로 화합을 하며 사랑하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고 그것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데, 일본은 매일 이미지를 망치는 개망신 사건밖에 발생하지 않는다 라며 일본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탈출하고 싶다는 본인들이야말로 막상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주도하거나 방조하며 피해를 확산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결코 깨닫지 못하기에 자정 능력도 없는 일본은 계속 썩어가는 물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한국인들이 느끼기에 매우 기괴하고 이질감이 느껴지는 표현을 각종 매체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세계로부터 미움받는 중국과 한국, 세계로부터 사랑받는 일본. 일본은 뭐만 하면 한국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세계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각종 자연재해가 한국에는 오지 않고 일본에만 당도하여 일본의 온갖 피해를 불러일으켜도 역시 한국은 태풍에게도 미움을 받고 있네요 라는 얼토당토한 헛소리를 할 정도이죠. 공중파 프로그램에서 일본인이 생각하는 일본이 미움받는 이유라며 전쟁의 역사 때문, 일본이 우수하기 때문, 돈이 많으니까 라는 등 알고 보면 일본을 올려치는 주제의 토론도 심심찮게 진행됩니다. 반대로 한국이 미움받는 나라 랭킹이라며 일본보다 한국을 미워하는 나라가 12개국이나 있다고, 역시 한국은 세계로부터 미움받는구나라는 방송을 공중파에서 자랑스럽게 내놓는 국가가 일본입니다. 물론 이 자료는 영국 BBC에서 진행한 것으로 단지 국가별 영향력 긍정 부정 평가를 진행한 것일 뿐인데, 자기들 멋대로 왜곡하여 전하는 것을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서두부터 서술되었듯이 세계는 일본의 상상 속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미워하는 나라 1위라 제시했던 독일은 최근 베를린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을 의무로 채택했습니다. 자석을 이용하여 한국어 단어를 조합하는가 하면 붓글씨로 한글을 적는 실습도 할 정도로 꽤나 본격적입니다. 이 학교는 4년 전 방과 후 수업으로 처음 한국어 수업을 실시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올해부터는 10학년 의무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지정한 것이었죠. 또한 최근 미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외국어 수요 중 이태리어, 러시아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는 감소한 반면 한국어는 급발진하다시피 폭증한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사전인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얼마 전 한국어 표제어 몇 개를 추가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대박이라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기에 요즘 국제사회에서 한국어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체감됩니다. 언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가 강해지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공동 CEO인 테드 사란도스는 한 컨퍼런스에서 넷플릭스 구독자들의 시청 자료를 기반으로 인기 작품 순위를 정리한 슬라이드를 공개하였습니다. 공개한 지 28일간의 시청 데이터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 순위에서 1위는 브리저튼으로 8,2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았는데요. 이날의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정작 브리저튼이 아니었습니다. 테드 사란도스는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쇼가 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직 통계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브리저튼을 제친 세계 1위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오징어 게임은 공개된 지 아직 1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서운 속도로 시청자들이 늘어나며 1위 브리저튼의 기록은 가볍게 깰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것이었죠. 이것은 넷플릭스에게도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였습니다. 브리저튼은 회당 82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또 다른 대작 위쳐는 회당 117억 원, 기묘한 이야기는 회당 140억 원, 더 크라운은 회당 150억 원을 투자한 작품인 반면 한국의 오징어 게임은 회당 겨우 22억 원밖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구독자 수 성장이 멈췄고 넷플릭스가 최근 주력했던 아시아 시장에서도 구독자 상승 곡선이 점점 둔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가성비를 높이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의 콘텐츠가 극강의 가성비를 보이며 전 세계에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으니 앞으로 넷플릭스는 한국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겠죠. 아시아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투자한 한국 콘텐츠이지만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 콘텐츠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내세우는 킬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워낙 많은 인기를 끌다 보니 이를 즐기는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원어로 듣는 것이 훨씬 낫다. 더빙판은 집중이 되지 않는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대사를 한국어로 들었을 때 소름 돋았다. 원래 한국에서 해외 작품을 볼 때 흔히 있었던 더빙판 대 자막판의 논쟁이 이제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이 공개되었을 때 문화계에서는 이 작품의 가장 큰 의의 중 하나를 영어권 시청자들의 행동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라 했습니다. 원래 영어권 사람들은 유독 어떠한 영상에 자막이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이것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인데요. 봉준호 감독 역시 영어권 사람들은 자막을 보지 않는 습관 때문에 세계의 수많은 걸작들을 놓치고 있다 라고 평할 정도였죠. 한 네티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차례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